눈 안 내게 여자의 2. 이번에도 현실 커플을 3쌍이나 만들었습니다. 자, 다른 연예 예능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죽을 쓰는데요. 연예 예능의 목적만 놓고 보게 된다면 눈 안 내게 여자의 2는 대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. 시청률은 0.4%까지 떨어졌고요. 왜 사람들은 눈에어 2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까요? 먼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12살 차이 연상연하. 내가 이걸 굳이 봐야 되나?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원 씨와 유진 씨의 그 띠동과 관계는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는 등 꼭 연상연하의 이 소재가 반대인 마이너스인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어쩌면 연상연하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재가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다, 출연진들이 생각보다 좀 밋밋했던 것 같아.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현실 커플이 3쌍이나 탄생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강렬하게 주고받고 싸우고 진실게임 때 한번 뒤집어지고 그런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. 다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력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. 다만 그렇다 보기에는 저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고 재밌게 봤는데요. 아니면 이제 커플이 예상 가능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현실 커플, 최종 커플 4쌍 중에서 3쌍이 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유진씨가 시원씨랑 되게 잘 된 듯 보였지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잘 될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이제 엎어졌죠. 하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유진씨가 그 이후로 우리 시원씨를 최종 선택만 하고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사실은 좋은 예측은 아니긴 합니다. 커플이 아니었다가 되는 케이스가 베스트지, 커플인 것 같았다가 아니었다 한다면 역으로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쏘갔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예측을 못했다,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 예상 가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반부에, 초반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후반부에 막판 뒷심으로 우리 진영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우씨라고 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. 이번 누난 내게 여자의 2는요, 사랑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. 사랑은 실제로 현실 커플 3쌍이나 나왔죠. 문제는요, 반전의 뒤집기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반전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, 막상 출연진들은요 눈에 안 보인 것 같아요. 출연진들이 매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.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. 근데 그 매력이 보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매력이고 충분히 언론으로 퍼지고 여론으로 퍼지고 이 사람이다, 저 사람이다까지는 할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. 왜냐하면 잘 보면 인터뷰상의 내용도 그렇고 이 자기소개 때 하는 말들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말까요, 누가 누구에게 틀까요 말까요지,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요 이 프로그램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. 직업만 알아요. 이들이 어떤 서사를 겪어왔고 어떤 고통을 겪어왔으며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덜 나와요. 물론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루즈해지지만 적절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기가 동일시를 하고 좋아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. 그것이 이 극 중에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될 기회가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희 씨의 마음을 들었다 라는 이제 서사가 있다 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은 윤소에 대해서 더 감정적인 반응을 느낄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솔로라든가 하트 시그널이라든가 특히나 이 하트 시그널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출연진들에게 몰입감을 느끼고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동의시를 하는 효과가 일어나요. 그래서 이 출연진들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팬들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왜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댓글이 쫙 달릴 정도로 반박하는, 즉 하트 시그널은 팬들이 붙잡을 손잡이를 굉장히 강렬하게 두껍게 만들어줘요. 근데 눈에는 계속해서 이 반전만 일하고 데이트 장면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판에 나오고 있는 주희라든가 이 윤소의 이 스토리가 후반부에 나오니까 조금 더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애인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정도로 이제 낮아버리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. 왜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출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, 왜 인터뷰 장면을 왜 넣겠습니까? 그러면서 각 출연진들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. 출연진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옹호하고 애착을 갖게 하고 보호하며 한쪽에 대해서는 이제 나쁘다, 왜 방해하냐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형성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이제 진심을 지켰다 라는 식으로 동일시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굉장히 길게 마련을 해줘요. 근데 지금 눈에어 같은 경우는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. 자기소개도 없이 바로 출연진들 들어가고 바로 데이트 신청하고 바로 데이트 들어가고 바로 진실게임하고 게임하고 또 이제 승패 게임하고 QR 날리고, 이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재미는 있는데 나오고 있는 이 출연진들이 나와 같은 사람, 일반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서사적 인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. 너무 기능적으로 잘 기능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 눈 안 내게 여자는 이 각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일반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능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들에 대한 관심사도 뚝 사라지거나 아니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. 지금 유진 씨처럼
왜 헤어졌냐? 잘 나가다만 왜 그렇게 헤어진 거야? 라고 하면서 역으로 이 사람들이 나는 솔로 가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처럼 헤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게 맥을 탁 놔주면은 헤어져더라도 크게 충격이 덜 받거든요. 우리가 같은 일반인이니까 헤어질 수 있지. 아니면 이제 역으로 한쪽에서 이제 팬덤이 확 끌어올라가고 나머지 한쪽을 이제 막 이제 어택을 하는 거죠. 왜 걔랑 헤어졌냐 하면서 오히려 그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의 흥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지금 눈에어 같은 경우는 그런 흔적이 많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주로 나오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지만 왜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인간으로서는 잘 안 잡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진과 시원 씨는 이 두 커플이 잘 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한 듯한 결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? 현재 커플은 아니다. 그러면 미리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슬쩍슬쩍 힌트를 주긴 했어요. 근데 그 힌트가 접착제가 들붙어 버린 거예요. 왜냐면 이들은 이미 예능인으로서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더 강했지, 유진과 시원이 각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보여주기보다는 왜 잘 되는 커플이 형 거가 아니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역류를 해버린 거죠. 그러면 처음부터 이 둘이 메인 서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 되는 하면서도 불안해한 듯한 그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 이전부터 미리미리 조금 조약돌들을 깔아놨어야 되는데, 그 준비 단계를 안 깔아놓고 물론 이제 두 분이 이제 후반부에 확 불이 붙긴 했지만 그래도 그 후반부 내에서도 얼마든지 대비를 하게끔 시청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미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야. 압축적으로 내용을 싣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조금씩 불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잘 되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딱 세게 맞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메인 서사는 윤소와 주희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. 오히려 가장 끌고 나가기 좋았던 서사는 사실 윤소 씨와 주희 씨라고 봐요. 이 프로그램 전체 포맷이 그게 안 되게끔 해요.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감정 몰입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폭주하는 기차였던 거예요. 가속도가 이미 붙어버렸던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럼 이제 주희와 이제 윤소는 왜 잘 되었는가? 이건 윤소의 승리라고 봅니다. 끝까지 붙들어졌고 주희 씨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실망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주희야, 주희 누나야 라고 했기 때문에, 웬만한 이제 주희 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. 시작부터 미래가 부담된다면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고 인간 승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시원 씨와 이제 유진 씨의 커플의 좀 반대 사례죠. 윤소 씨는 계속 매를 맞은 거죠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주희 누나는 지금 나를 안 보게 생겼어. 오히려 매를 먼저 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실, 그 정도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도 있고 난 그래도 난 주희 누나가 좋아 라고 그 현실이 또 하나의 일개 장애물 중 하나에 불과했다면 여기는 그 장애물이 너무 컸던 거예요. 그 앞에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갔기 때문에. 그리고 스무스한 것만 보여줬지 걸려 넘어졌다는 거는 지금 제작진이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거고요. 자, 같은 농구를 보게 된다면 왜 진우 씨와 진영 씨가 잘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이미 지혜 씨가 진영 이제 통수를 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진우는 이제 정면으로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뭐 통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우 씨는 마음을 추스르고 진영 씨에게 직진을 했고, 진영 씨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했을 때 진우 씨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끝까지 잘 끌고 나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맥이 이제 정원 씨는 분명히 8화 때인가 7화 때는 우리 막 진영 씨 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달아올랐거든요. 7화 때인가 8화 때인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볼게 이러고 우리 정원 씨도 80%까지 확실히 올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통수를 탁 쳐버리고 우리 지혜 씨한테 가버리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틀어진 거냐? 보통 웬만하면 80%를 하면 이제 확 넘어가거든요. 자, 어쩌면 이 정원 씨의 이 80%는 지혜가 준하 씨랑 이제 한때 썸을 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이제 눈에어가 정말 재밌었던 순간이 이제 7화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이때였죠. 자, 이때도 사실은 지혜 씨가 오지 않았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지금 지혜 누나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준하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원 씨가 판단한 거죠. 아니네. 지혜가 누나 마음속에 내가 있네? 내가 더 큰 애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, 그때 QR을 이제 9화 때 우리 지혜 씨한테 보내게 되고, 그래서 진영 씨에서 이 정원 씨가 틀지 않았을까? 라고 본다면 조금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게 됩니다.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혜 씨가 우리 정원 씨랑 데이트할 때 말은 좀 뭐 뺏을 수 있다 뭐니 하면서 좀 세게 하긴 했지만 아다리가 맞긴 해요. 즉 정원 입장에서는 진영이 싫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도 정원도 모두 호감이 있으나 지혜가 더 컸지만 지금 만약에 지혜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난 진영이야. 근데 지혜도 마음이 있네?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진영 씨를 사실 그 이전부터 시그널은 있긴 했어요. 물론 이제 중간에 호감이 80%까지 올랐다고 하긴 하지만 뭔가 정원 씨는 진영 씨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긴 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제 이들이 현재 커플인지 또 아닌지, 방송상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강조가 안 되는지, 강조돼야 될 것이 안 되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됐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현재 눈의 2가 그러면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이제 솔로지옥이라고 보거든요. 중간에 막 그 수영장에서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. 그럼 이제 솔로지옥과는 다르게 이때는 이제 각 그 출연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이 이제 다 쏘이지 않습니까? 눈에는 왜 그런 부분이 약했는가?
이 솔로족 5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각 캐릭터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넣습니다. 그러니까 즉 시청자들이 조금 느끼게 여유를 줘요. 민지 씨가 중간에 수빈 씨랑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넣는다거나, 근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목적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눈의 여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화를 하는 그 모습들이 좀 많이 편집이 돼서 한 관계가 다른 관계로 전이하기 위한 연결고리에서 쓰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너무 빽빽한 나머지 각 인간들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진다면 솔로지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넣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등장인물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돼요. 뭐 최민아수라든가 뭐 이런 수빈 씨라든가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붙잡을 손잡이들이 마련됩니다. 그래서 각자 시청자들이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. 나는 이제 최민아수 파야 하면 그 손잡이 딱 붙잡고 가는 거고, 아니야 나는 민지 파야 하면 또 손잡이 딱 잡고 가는 거고. 지금은 눈의 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전환이 빨라요. 근데 시청자들이 어느 순간 이 손잡이를 놔버린 거죠. 코어 시청자들만 열심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손잡이를 만들어갖고 붙여갖고 이제 따라가는 거지, 제작진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드는 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. 생각보다 형커는 많이 나왔지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. 저는 연애 프로그램은 새들이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어느 가지에서 어느 가지로 이동했는지만 빠르게 보여주면요, 굉장히 화려하고 몰입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새가 왜 그 가지를 떠났고 왜 마지막 가지에 머물렀는지를 알지 못하면요, 우리는 그 새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. 누난대게 여자 2에서 관계의 이동은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 관계를 선택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간은 부족했죠. 결국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까지 걸어온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영상도 더 몰입도 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.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,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탐구해보고 싶은 매니아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